건강을 책임질 오늘의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 장세영.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오늘 한 분도 안 계시네. 오늘은 그럼 제가 홍일남이네요. 오늘 꽃밭에서 약간 이제 강연을 시작하려니까 제가 오늘 좀 들뜨네요. 자, 우리 어머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서울 근교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농촌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 진짜 여기 오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고 마을도 굉장히 이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처럼 말이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볼 차례인데요. 우리 어머님들의 건강한 무릎을 책임져줄 우리 명의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우리 장세영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부천에 있는데 오늘 대장동 주민들의 무릎 질환을 책임지기 위해서 온 정형외과 전문의 장세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 이렇게 꽃밭에서 강연을 이제 하실 텐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네네네.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네. 전부 다 아주 예쁘셔서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떨리시죠? 엄마 같은데 어때? 90? 난 내년이 90인데요. 아우, 그러세요? 오. 어때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엄마 앞에서 강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또 있어요. 94 짭순 양반, 93 짭순 양반 파김치 하셔. 그래서 내가 아까 가니까 파김치 하셔. 94 짭순 양반이. 94점 수능과 파김치를 고수도 또 쳐요. 고수도 치고. 야, 오늘 그러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오늘 강연이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 어머님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의 명품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된 농사일로 농부들의 무릎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농민들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민들의 무릎 건강을 지켜라. 지금은 수명이 100세 시대입니다. 여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들 연세가 지금 80 이상이 됐는데 전에는 한 60 정도 이제 사시다가 이제 다 돌아가셨으면은 무릎이 그래도 안 아팠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무릎 연골이 닳아서 굉장히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 어르신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 어딜까요? 허리가 허리 가장 큰 관절. 관절 중에서 제일 큰 관절. 무릎이 제일 무릎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필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걸 때 그 체중이 실어서 걷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릎이 안 아파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여행도 가시고 또 일도 하시고 그러는데 무릎이 아프면은 움직이기 싫어하고 또 움직이기 싫어하면 또 근육이 또 약해지고 자꾸 또 통증이 반복되다 보면은 뭐 우울증도 올 수도 있고 또 활동이 또 적어지니까 또 불면증이 와서 또 수면을 제대로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점점 그게 악순환돼서 노인 어르신들의 그 건강을 갖다가 굉장히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릎 퇴행성 관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의 구조와 통증의 원인. 이게 무릎 모형입니다. 그래서 무릎은 크게 나서 뼈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대퇴골, 그다음에 여기 정강이 뼈가 있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보면 파란 게 이게 연골입니다. 연골 물렁뼈. 그다음에 연골 요 뼈와 뼈 사이에 여기 있는 게 이 연골판입니다. 연골판은 뼈와 뼈끼리 닿지 않도록 이렇게 충격 완화 역할을 하는 게 연골판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여기 인대도 있습니다. 이런 앞에 전방 십자인대, 옆에도
인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위에 보면은 이제 근육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의 구조는 뼈대인 대퇴골과 정강이뼈, 연골과 뼈와 뼈 사이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이 연골, 물렁뼈가 닳아서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인데 그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뭘까요? 퀴즈입니다, 어머니.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원인 뭘까요? 퇴행성 관절염? 저는 알 것 같아요, 느낌이. 뭡니까? 나이. 맞습니다. 노화입니다. 노화. 이 무릎의 연골도 나이가 들수록 많이 사용할수록 그 퇴행성 변화가 오는데 그 노화 현상으로 오는 것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과도한 운동이나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 밭에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뭐 호미질이라든지 그런 과도한 일을 하면은 연골이 더욱더 마모가 더 많이 심해집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 비만이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 무릎 관절에 그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만한 환자일수록 퇴행성 관절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 밖에 무슨 여러 가지 뭐 근데 이 세 가지 노화, 과도한 운동, 세 번째 비만이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3대 주범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 사이 연골판이 다양한 원인으로 닳아 없어져 뼈가 마찰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과연 남자한테만 할까요? 여자한테만 할까요? 우리 어머니. 여자? 아니, 남자가 더 많죠.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일도 더 많이 하고 운동도 더 많이 하고. 아니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한테 보통 그 3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무릎 관절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약하고 또 근육의 어떤 부피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쉽게 그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보면은 여자분들이 그 가사 일을 또 많이 합니다. 뭐 청소, 빨래 이런 그 남자분들보다 가사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남자분들보다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된 분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보통 50% 이상이 되고 점점 나이가 많을수록 퇴행성 관절염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 거의 이제 연세가 80 이상 되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거나 병원이라도 가보신 분 계세요? 많죠, 많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다 갔죠. 저도 가고. 무슨 주사 맞고 오면은 처음에는 한 3년이 괜찮아요. 모내러 댕기고 그래도.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아파서 갔더니 점점 내려가 모자라는 거야. 그게 내가 한 35서 보통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 시방 내년이 90이에요. 근데 수술은 아직 안 했어요. 그 주사로만 살았지. 그 무슨 주사만 맞으면은 처음에는 한 3, 4년 괜찮아요. 안 아파요. 모내러 댕기고 그런 거 해도 하나도 안 아파요. 이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무릎에 맞는 주사는 크게 나눠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뼈 주사라고 그게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그 뼈 주사인 스테로이드 성분은 무릎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염증 효과가 빨라서 금방 통증도 없어지고 또 이 붓는 것도 없어지는데 그게 장기간 오랫동안 맞으면은 관절 연골을 갖다가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뼈 주사는 자주 맞는 거는 안 되고요. 뺐었어요. 서울서 저거 할 때. 그런데 또 약으로 말리라고 약을 줬어요. 그런데 물 뺀 지는 그때 한 35세 돼서 그때 2번인가 뺐어요. 그리고 이제 물은 안 빼고 아프면 가서 이제 연골 주사만 맞는. 그다음에 이 말씀하신 연골 주사는 그 하이알론유론산이라는 성분인데 그것은 관절에게 영양 공급 및 윤활유 작용을 하는 그 액체입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이제 그 관절 안에
그 영양분이나 윤활유 작용하는 그 액체를 주입해서 관절 통증을 없애주는 건데 이 연골 주사는 아주 심한 단계는 안 되고 보통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눠지는데 보통 2단계에서 3단계 초기 이렇게 좀 가벼운 상태에 맞는 주사입니다. 무릎 피부내는 퇴행성 관절염의 신호. 무릎 퇴행성 관절이 있으면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있을 때마다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걸으면 무릎이 아프다. 혹시 걸을 때 무릎이 아프신 우리 어머님들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아, 어머니. 다른 분들은 진짜 안 아프세요? 무릎은? 퇴행성 관절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걷거나 또 뭐 활동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통증이 옵니다. 좀 쉬시면 좀 덜해지시고. 자, 두 번째.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 통증이 심해진다 하시는 우리 어머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엄매요. 오. 계단 내리가고 올라올 때가 제일 아파요. 그 여러 가지 뭐 통증을 일으키는 그 경우가 많은데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는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픈 게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자,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어머니 손 한번. 오. 이번에 또 어머니 처음 드셨네? 오. 쭈그리고 앉으면 일어나려면 저기 하고 그냥 아파요. 이게 오래되면은 점점 저 다리가 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다리라고 아세요? 오다리, 휜 다리. 네. 이게 다리가 휘어지는데 키워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리는 아직 키워지진 않아. 이 다리가 휘어진 거를 알려면은 이렇게 무릎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똑바로 섰을 때 이 간격이 벌어진 사람들은 다리가 휘어진 겁니다. 아까 저 봤습니다. 제 얼굴 보고 웃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 어디 네, 가셨어요? 어머니 안 오셨어요. 또 제 얼굴 보고 또 웃을까봐 또 안 오셨나? 앉아서 아, 진짜? 그 어머님이 다리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이게 똑바라야 힘의 균형이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되는데 무릎이 이렇게 휘어지면은 한쪽 특히 안쪽이 무릎 연골이 더 닳아서 점점 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다리 이 다리가 휘인 거 있으면은 더욱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번째 볼까요?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릎을 다리를 쭉 폈을 때 이게 펴지지 않고 이렇게 약간 그 무릎 뒷면이 바닥에 안 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어머니 안 닿으시네요. 어머니 안 닿네. 예, 안 닿습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 다 쭉 폈을 때 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은 무릎이 다 안 펴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점점 진행되면은 무릎이 관절이 완전히 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다 관절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여기 땅엔 안 닿게. 그다음에 무릎 안쪽을 누르면 아프다. 무릎 안쪽 한번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어머니 무릎 안쪽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예. 근데 아파요? 안 눌러도 아파요? 안 아유. 눌러도 아파요. 대개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바깥쪽보다는 무릎 안쪽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의심해야 됩니다. 걷거나 앉을 때 아프다면 또 다리가 O자 모양으로 휘어지고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으며 무릎 안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어머님들 대부분이 다 퇴행성 관절염 의심할 수 있겠네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다 지금 아니 퇴행성 걸을 때 관절염이 있다고 많이 봅니다. 걸으면은 좀 아픈데도 저 이런 식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이거는 안 아픈데 닿는데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하려면은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좀 찍어봐야 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해가지고서 이 무릎 관절 간격이 얼마큼 좁아져 있는지, 또 옆에 그 새로운 뼈 같은 게 자라났는지, 또 어떤 무릎에 어떤 변형 같은 것이 있는지 봐서 같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평가를 해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원장님 여기 안쪽에 많이 아프면은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나? 수술 여부는 일단 엑스레이 좀 찍어보고 그다음에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MRI를 찍어봐야 되는데 MRI 찍는 이유는 무릎 연골이 얼마큼 닳아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또 연세가 드시면은 안에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판이 이 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서 수술이 필요한지 수술 않고 그냥 약하고 물리치료 연골 주사 같은 걸로 충분히 치료가 되는지 우리 전문의들이 그걸 판단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선생님 오다리는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술을 받으면 이게 휜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혹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그렇게 태어나신 분도 있나요? 혹시? 그럼 그렇게 만드는 게 저 오다리 수술이고. 아 그래요? 그 몽골에서 온 환자분인데 여자분인데 한 몸무게가 100k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또 연령대도 한 50대 초반이고 그래서 몽골에서 그 인공관절을 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왔는데 저한테 왔는데 이분이 이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도 많이 휘어 있어서 인공관절을 할 경우에는 수명이 오래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이 다리를 갖다가 똑바로 펴줘서 그분은 지금 뭐 잘 걸어다니고 있고 몽골에서도 수시로 저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우리 어머니. 왜냐면은 지금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좋은 이야기를 마을 주민들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빨리 와요. 맞죠 어머니? 아니야, 오다리 양반. 오다리 양반인데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오다리 양반이 좀 와서 들어야 하나. 야 이 말은 우애가. 몇 시에 온다고 그래요? 지금 오신다고 그래요? 야, 지금 오지. 퇴행성 관절염의 비수술적 치료법.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드시는 치료하는 방법이 먹는 약입니다. 이제 관절염 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비스테로이드성 그 소염제를 가장 많이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이 약을 오랫동안 드시면은 그것이 또 이 위장관 그 어떤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이 약을 오랫동안 드시면 또 변비도 올 수 있고 또 설사도 올 수 있고 또 장기가 복용하면 또 위장관 출혈 같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 약 드시는 것도 잘 이 전문의와 상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또 물리치료죠. 물리치료 가면은 저 전기치료, 뭐 찜질, 마사지를 해서 근육 그 뭉친 걸 좀 풀어주고 또 관절의 통증을 없애주고 그럽니다. 네, 정형외과 가면 주사 맞고 그거 해요. 물리치료. 이렇게 이런 치료가 안 될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 가야 됩니다. 고령의 농민 대부분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보전적 치료에도 차도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법. 수술적 치료는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연골 재생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연골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연골을 이렇게 그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은 여기서 안에서 피가 나와서 연골을 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세골절 수술인데 요새는 전부 다 째지 않고 이렇게 구멍 뚫어서 하는 관절경 수술을 해서 큰 상처 없이 할 수 있는데 이 관절경 수술은 흔히 우리가 그 위 내시경 할 때 이렇게 그 호수 같은 걸 집어넣어서 위 안을 보죠. 그런 것처럼 관절에다가 약간 0.5cm 그 구멍을 두 군데 뚫어서 관절 안을 카메라로 확대하면서 보면서 그 병변을 치료하는 건데 최소 그 손상 없이 치료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또 재활 기간도 짧아져서 요새는 거의 무릎 수술할 때 이 관절경 수술을 많이 합니다. 미세골절술은
노출된 뼈에 미세한 구멍을 내 골수 세포가 흘러나오게 하여 손상 부위를 재생하게 하는 수술입니다. 이게 아마 3단계 정도, 총 몇 단계까지? 4단계까지. 4단계까지. 1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아주 경미한 상태로 거의 연골에 변화가 없고 그냥 연골이 살짝 마모된 정도. 2단계에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그 연골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그 좁아진 게 더욱더 심해지고 생성된 뼈 같은 게 좀 나타날 수 있고요. 4단계는 거의 연골이 다 망가져서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4단계 정도에서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한 3단계 정도가 되면은 혹시 걸음을 못 걷습니까? 못 걸는 건 아니고 걸을 때 저 통증을 통증을 호선. 이렇게 미세 골절술을 할 경우에는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이 재생시키면은 이제 더욱더 이제 연골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초창기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는 이렇게 미세 골절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 경골 근위 절골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 이렇게 안아서 키우는 습성과 또 이 방바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휘어지면은 그 한쪽으로 힘의 그 분포가 치우치기 때문에 특히 무릎 안쪽의 연골이 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을 마모시키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를 갖다가 휘어진 다리를 갖다가 똑바로 맞춰주는 수술이 이 경골 근위 절골술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환자들을 보면은 고관절 중심선에서 발목 중심선까지 그었을 때 이 안쪽으로 이 선이 내려오는데 이게 전형적인 다리 휜 다리, 오다리 환자인데 이걸 안쪽에서 이렇게 뼈를 쳐가지고서 이 똑바로 맞추면은 이렇게 이 선이 무릎 가운데로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위 경골 절골술은 보통 아주 심하지 않고 약간 좀 젊은 사람들 한 50대 정도에서 많이 하고 지금 한 60대까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 이 축을 갖다가 똑바로 해야 더 연골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절염이 더욱더 진행된 것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들으셔야 하는데 왜 안 하세요? 어머니가 듣고 저기 전해 주세요. 근데 저기 가게집이가 지금 저렇게 생겼어요. 아버님 만약 수술을 한다면은 이 다리를 째지 않고 지금 현대화식으로 허치나 어떻게 그거는 그 환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거기 해야지 모든 환자가 또 그걸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경골 근위 절골술이라는 거는 나이가 많이 드셔도 혹시 이 수술이 가능한가요, 선생님? 근데 너무 나이 드시면 이건 할 수가 없고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시면. 조금 약간 젊은 층에서. 젊은 층에서만. 그럼 난 나이 많아서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걸 할 것인지 이게 뭐냐면 경골 근위 절골술은 연골이 어느 정도 그 보존돼야 하시는 거지 연골이 다 망가졌다 그러면 이건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 인공관절로 가야 됩니다. 인공관절술. 그 다리는 왜 벌어지느냐고 좀 여쭤보셔. 이거가 다리가 비틀려 가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고칠 수 있어.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이 관절 그 주위의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무릎이 쏠려서 점점 다리가 휘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봐요. 그 다리가 휘어지면 또 안쪽이 더욱더 연골이 더 망가지고 점점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경골 근위 절골술은 오다리를 교정하는 것 중 하나로 무릎 아래쪽에 있는 굵은 뼈를 벌려서 휜 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릎 그 퇴행성 관절염 제 4단계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되는데 인공관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 바꾸는 전치환술이 있고 또 안쪽만 바꾸는 부분 치환술이 있는데 이 환자들 이렇게 보면은 이 바깥쪽은 연골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안쪽만 수술한 이게 부분 치환술인데 아무래도 부분 치환술은 그 수술 크기도 좀 작고 그다음에 전치환술에 비해서 재활 기간도 좀 짧고 그 여러 가지 그 장점이 많은데 단지 그 바깥쪽 연골은 건강하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야지 바깥쪽도 망가지고 안쪽도 망가지면은 그때는 전치환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환술은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다 하는 게 전치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 어머니 계세요 여기?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 하신 거예요? 양쪽을 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게 이 인공관절 전치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치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 치아가 처음에 뭐 흔들릴 때는 뭐 충치 치료도 하고 신경 치료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뽑고서 임플란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릎도 연골이 다 망가지고 도저히 이게 회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좀 많이 좀 괜찮아지셨어요 이제? 이제 9개월째 돼가요. 어디 이제 걷긴 걸어도 지금 아직도 좀 짚어버리고 자세가 좀 불편하지. 완전 나진 않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걷는 게 약간 좀 아직은 지나요. 9개월째인데 그 치료를 받고 그 재활 기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한 거진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은 수술하기 전에도 굉장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환자분들의 어르신들의 어떤 전신 상태, 그다음에 드시고 있는 약, 특히 혈전제나 아스피린 같은 거 있는지, 또 그 밖에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질환이 있는지를 파악해 가지고서 이 수술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모든 환자분을 갖다 인공관절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도 이게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재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재활 치료도 한 달 만에 와서 한 달 했어요. 이게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착용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계속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0년, 요새는 많이 좋아서 25년까지 볼 수 있는데 일단 쪼그리고 앉거나 쪽으로 응모다. 그다음에 이 방바닥 그 걸레질하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마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이게 그 인공관절은 그 인공 치환물이기 때문에 흔히 저 치과 임플란트 이런 거 할 때는 꼭 수술한 병원 가가지고서 상담을 한 다음에 그 항생제를 미리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빨 치아 그 수술하다가 그 균이 피를 타고 가서 이 그 인공관절에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여튼 꾸준한 그 근력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간단 운동. 여러분 손자병법에 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무릎은 우리가 걷고 뛰는 관절이기 때문에 근육 강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4가지인데 2가지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이고 2가지는 이 바닥에 누워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릎 강화 운동인데 가장 중요해서 이게 무릎을 쭉 펴세요. 무릎. 네. 아니 한쪽만 해서 발목을 위로 제끼세요. 네. 그래서 힘을 꽉 주세요 여기. 힘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1서부터 10까지 세세요. 하나, 둘, 셋. 하고 계시네. 힘 빼시고 또 반복해서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쉬시고. 한쪽에 15번 또 이쪽에 15번 해서 그렇게 이 무릎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도 근육이 발달된 사람은 통증이 없는데 근육이 약한 사람은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오래 탄 사람하고 안 탄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근육의 두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된 사람들은 무릎의 연골이 조금 마모되고 안 좋더라도 충분히 근육이 제 역할을 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자에 앉은 후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들어주세요. 발목을 상체 쪽으로 쭉 당긴 뒤 10초간 유지합니다. 손으로 의자를 잡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주세요. 그 자세로 10초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릎을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펴요. 발목을 제끼시고 올리세요. 내리시고 또 올리시고 내리시고 요 운동입니다. 요거는 선생님 여기도 들어가지만 약간 뒤쪽도 약간 좀 네, 맞습니다. 당기는 것 같은데요. 같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하고 같은 원리인데 이렇게 누워서 하는 운동도 무릎 앞쪽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어우, 어머니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봤더니 허리 아픈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굽히고 반대쪽 다리를 쭉 편 채 들어 올려주세요. 올렸다 내렸다 10회 반복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옆으로 누우세요. 이제. 옆에서 누워서 이거 무릎을 앞으로 약간 조금만 하시고 옆 핀 상태에서 이 운동 해보세요. 너무 힘든. 이거는 선생님. 너무 높게 드지 말고 살짝. 이거는 여기. 안쪽이 약간 당기는데요. 그래서 이 운동은 무릎 바깥쪽하고 안쪽 근육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게 제일 힘든데요, 저는 운동 중에.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어머니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처음에 뭐 한 3번 했다가 또 좀 늘려서 5번 했다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막 그냥 무슨 10번 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요 밤이만요 이렇게 엎드렸다 일어났다 40분을 했는데 30분밖에 못해 이거를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제 또 이거 두둥기고 머리 두둥기고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아프던 게 낫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저녁이만요. 우리 몸의 근육은 자꾸 사용해야 그것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요. 또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그러는데 이제 연세 드시면은 힘줄 이런 게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걸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걸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팔을 머리에 괴고 옆으로 누워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장세영 전문의에게 들은 무릎 건강 이야기 복습해 볼까요? 퇴행성 관절염 초기 단계에는 주로 약물 복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 아프시거나 또 무릎이 부을 때 약을 드시면은 통증도 감소하고 부종도 사라지는데 더불어 물리치료를 하면 더 효과가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한 무릎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일상생활 습관, 아까 말씀드린 쪼그려 앉기라든지 그다음에 걸레질하는 자세를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영양 상태를 갖다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드시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막는 예방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무릎 통증의 주범, 퇴행성 관절염. 오늘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과 치료법부터 예방수칙, 그리고 운동법까지 알아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명품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예, 목소리를 들으니까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명품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장세현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정말 많이 했지만 오늘 어머님들의 질문이 정말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당신들께서 가지고 있는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질문이 나오셨고 네. 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 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들에게 건강한 이 무릎 인생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활기찬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또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또 운동량이 부족하면은 전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좀 만나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음식 섭취를 잘하셔서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예보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있는데 같이 간절해요. 근데 요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이렇게 꺾어갖고 이렇게 하니까 안 아파. 좋습니다, 그거. 좋은 거. 근데 이 손은 바른 손을 많이 쓰니까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아. 그 관절.